안녕하세요, 수만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계 백패킹을 갈 때 옷을 어떻게 입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한기 체감온도 한 영하 20도 수준의 추운 날씨도 살아남아본 백패커이자 옷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의견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백패킹을 가는 곳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인데 오늘 평창 날씨를 봤더니 제가 가서 피칭을 할 때쯤에는 기온이 한 3도 정도 되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기온은 그런데 등산이나 백패킹을 가보면 사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온도가 그리 낮지 않아도 바람이 세게 불면 진짜 춥게 느껴지거든요. 다행히 오늘 바람은 1m/s로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치만 산 정상에 가면은 바람이 좀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 동계 백패킹 의류를 챙기시기 전에는 가시는 곳의 기온이랑 바람을 저처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패킹은 옷을 정말 잘 챙겨가야 되는 게 등산처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게 되면 거기서 하룻밤을 꼬박 지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잘 챙겨 가셔야 돼요. 특히 동계 백패킹 갈 때는 옷이 모자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잘 때나 이렇게 핫팩으로 좀 따뜻하게 데워놓은 침낭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지 몰라도 식사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침낭을 덮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늦가을에 민둥산 백패킹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날씨가 그렇게 추울지 모르고 쉘터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날씨가 느끼기엔 거의 한겨울 그 이상이었고 다들 너무 추워가지고 밥을 뭐 그냥 거의 마시듯이 빠르게 흡입하고 다들 그냥 침낭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서 넘치는 게 낫다. 물론 너무 과하게 바리바리 챙기면 백패킹 가방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방 무게가 엄청 늘어나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 중에 박지에 갈 때, 은행할 때 입을 옷부터 저녁에 밖에서 식사를 할 때 입을 옷까지 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레이어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레이어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산행이나 백패킹을 하는 동안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겹쳐있는 걸 레이어링이라고 합니다.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저희 피부랑 맞닿는 베이스 레이어. 쉽게 생각하면 내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패킹을 할 때 박지까지 가다 보면 아무리 겨울이라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나게 되고 또 텐트랑 쉘터랑 이것저것 피칭하고 꺼내면서 움직이다 보면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레이어의 주된 목적은 움직이면서 땀이 나더라도 이 베이스 레이어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발산을 시켜서 땀에 의한 체온 손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능성 제품을 많이 입는데 제가 오늘 입은 이 제품은 아크테릭스에서 나온 모투스 AR이라는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안감이 땀을 잘 흡수하고 발산을 할 수 있는 패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얘는 좀 패턴이 작은데 유명한 겨울 베이스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네모네모가 져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건데 이 폴라텍사에서 나온 파워그리드라는 소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대부분의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그 소재로 베이스 레이어를 많이 만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브레스 제품이나 이 마운틴 하드웨어 제품도 폴라텍 파워그리드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베이스 레이어를 2개씩 겹쳐 입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 레이어. 이 미드 레이어의 주된 목적은 보온이고요. 미드 레이어는 이제 베이스 레이어 위에 입는 옷인데 그냥 따뜻한 후리스나 경량 패딩이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또 너무 두꺼우면 이게 아우터랑 우무복까지 더 껴입어서 나중에 레이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의 옷을 고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패션을 위해서 양털 후리스 제품을 입고 갈 예정이고 파타고니아 후리스나 경량 패딩 같은 걸 입기도 하고 이 아크테릭스 아톰 AR 후디도 챙겨갈 생각이에요. 이거 색깔 진짜 예쁘죠? 아크테릭스는 매년 색깔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올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드 레이어는 가지고 계신 옷 중에 따뜻하고 가볍고 너무 두껍지 않은 옷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우터 레이어입니다. 아우터 레이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외투인데 눈, 비, 바람과 같은 외부 날씨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보통 저희 등산 갈 때 입는 자켓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파타고니아 토렌실 자켓 가져갈 거고, 보통은 아크테릭스 베타 같은 방수도 되고 바람도 막아주는 고어텍스 자켓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등산 자켓, 두꺼운 바람막이 같은 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무복입니다. 제가 실수로 우무복 촬영했던 영상을 날려버려서 백패킹 가서 우무복 입고 촬영한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할게요. 극동계 아주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부는 강원도 산 정상의 추위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우무복인데 쉽게 말해서 대장급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패딩, 이런 거 우무복으로 딱인데요. 다만 백패킹할 때 우무복은 패킹이 되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갈 제품은 페더드 프렌즈의 헬리오스 후디드 다운 자켓인데 패킹이 아주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 우무복을 고르실 때는 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충전재의 필 파워가 높을수록 압축력이 좋고 또 꺼냈을 때 더 잘 빵빵해지고 이 안에 있는 구스털 사이사이의 공간이 충분해서 보온이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필 파워가 높은 제품이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요. 또 구스털의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다음에는 충전량, 안에 충전재가 몇 그램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패킹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외피 소재는 어떤 걸 써서 어디 나뭇가지 같은 거에 긁혀서 쉽게 찢어질 만한 소재는 아닌지, 후드는 귀와 머리의 보온을 위해서라도 달려있는 게 좋고요. 동계 백패킹의 대부분 사진들은 우무복을 입고 찍기 때문에 스타일도 좋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충족하면서 가격은 또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정말 무리해서 샀는데 이게 지금 미국 공홈에서 469달러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어서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부가세가 붙어요. 대신에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FTA 협정 때문에 관세는 빠지고 부가세만 10%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516달러가 되고 여기에 해외 배송비까지 하면 대충 525달러. 한국 돈으로 6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진짜 비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무복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 또 이 메뚜기 색감에 완전 홀려버려서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추운 혹한기 때는 이 제품보다 더 강력한 대장급으로 빵빵한 우무복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상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의는 제가 다리에 지방이 많아서 그런가 추위를 훨씬 덜 타는데 보통 이런 레깅스나 히트텍 하의를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 박지에 도착해서는 그 위에 이런 기모 추리닝을 더 입어서 보온력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우무복. 이것까지 입어주면 이제 거의 다리 시려울 일은 없어요. 하의는 간단하죠. 그 다음은 신발을 봐야겠죠. 제가 겨울만 되면 손발에 추위를 진짜 너무 많이 타요. 여름에는 크록스 하나면 되는데 겨울에는 이것저것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등산 양말 신어주고 겨울에는 울 양말이 좋은데 저는 오늘 레깅스랑 깔맞춤을 위해서 그냥 일반 등산 양말을 신어줬고 이 박지까지 갈 때는 등산화를 신을 거고요. 이제 박지에 가서는 수면 양말 같은 거 아니면 두꺼운 울 양말 같은 거 한 겹 더 신어주고 그 위에 이거 꿀템. 이 발에 붙이는 핫팩 붙여준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우모 부츠까지 신어주면 완성입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패킹이 되는 제로그램 제품인데 이 제품을 보면 이렇게 내피랑 외피랑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활동할 때는 이렇게 다니고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집 들어갈 때 신발 벗듯이 이 안에 있는 내피만 신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장갑. 장갑은 등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이 편한 이너 장갑과 보온이 필요할 때 끼는 이 두꺼운 장갑 이렇게 두 가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좋은 게 여기 지퍼를 열어서 손난로를 넣을 수 있어가지고 겨울에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K2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머리. 보온을 위해서 모자나 비니 아니면 이런 귀여운 것도 좋고 이제 추가적인 보온을 위해서는 목도리나 넥워머, 바라클라바 필요하신 분들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계 백패킹 의류 레이어링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찍은 덕분에 준비를 아주 잘해가지고 오늘 박지 가서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찐 백패킹 후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